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유럽 증시가 어제 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오른 이유가 유럽 중앙은행에서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연준에 이어서 드디어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속도 조절 언급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죠. 미국이 패권국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나라들은 다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도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미국에 다 모여 있고 국방력도 가장 세고 사실상 지구 짱이고 증시 규모도 압도적으로 가장 크고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이 최고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강한 놈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환율도 야금야금 빠져서 어느새 133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0월 14일에 1442원까지 찍고 거의 한 달 만에 100원이 넘게 빠졌거든요. 뭐든지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동안 달러 인덱스가 너무 높아서 사실 문제가 됐었죠. 환율이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적정선을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증시에는 호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팩트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인플레이션 분명히 꺾이고 있고 두 번째,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에서 긴축 속도 조절을 언급했고 환율과 유가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자,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말과 같으니까 이것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실적이 더 뻥튀기가 되니까요. 얼마 전에 연준에서 금리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경기 침체는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강달러로 인한 피해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 자체로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인 증시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환율이 일시적이나마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증시의 호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이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점 대비 나스닥이 아직도 30%나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근본적인 악재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주가는 아직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적어도 최고점 찍고 모두가 환호할 때보다는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분명 닷컴 버블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실제로 기업들의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고 기업 자체의 문제로 주가가 폭락한 게 맞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 썼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었기 때문에 연준의 말 한마디면 순식간에 주가는 폭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에는 문제가 별로 없다는 거죠. 기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폭락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투자하기 정말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연히 몰빵은 안 되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좋은 주식을 계속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길게 보는 거니까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당황할 이유가 없고 폭등하면 그냥 그 자체를 즐기면 됩니다. 자, 그럼 성투하시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